여러분, 혹시 나한테 나는 노인 냄새 때문에 손주, 손녀가 나를 피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한테 노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괜히 주눅 들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올해 92세로 아직까지도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사 김두장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주변 사람들 포함하여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3세 권말수님은 진료가 시작되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한테서 냄새 나나요? 며칠 전 교회 모임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주변에 있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고 그 후로 아무도 권말수님 옆에 앉지 않아서 본인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해 보니 자꾸만 사람들이 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냄새가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권말수님은 평소에 단정하기로 소문나 있던 분입니다. 외출 전엔 꼭 샤워를 하시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으시고 향도 좋은 비누를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꼈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노인 냄새, 듣기 불편하고 말하기 민망한 주제지만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결코 게으르거나 불결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고 무엇보다도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가 나는 진짜 원인, 냄새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 그리고 복잡한 제품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모두 보고 난 후에는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동안 걱정했거나 고민되었던 내 몸 안의 노인 냄새를 99% 없앨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그분을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꾸준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땀도 안 나고 매일 샤워도 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또 어떤 분은 향수를 진하게 뿌리면 냄새가 안 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덮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쾌한 냄새 두 개가 섞일 뿐이죠.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생기는 특별한 물질 때문인데요.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노렌알이라고 합니다. 이 노렌알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냄새 분자입니다. 젊을 땐 거의 생기지 않지만 50대부터 슬슬 생기기 시작해서 60대부터는 많이 나오고 70대엔 아주 많아지면서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 물질은 보통 목 뒤, 귀 뒤, 가슴 및 배꼽,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이 피부가 접히고 땀이 잘 고이는 부위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렌알 외에도 몸에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땀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땀이 많으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는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몸이 스스로 청소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땀은 몸속의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인데요. 이게 줄어들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게 되고 그걸 세균이 먹으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피부가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더 냄새가 나요. 66세 김미자 님도 저는 땀이 거의 안 나요. 샤워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냄새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산책을 하루 20분씩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물도 많이 마시기 시작하신 후 산책을 매일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요즘은 몸도 개운하고 냄새도 덜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면 땀 냄새가 날 거라는 걱정은 접어두시고 하루에 20-30분이라도 바깥에 나가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해보세요. 그럼 몸속의 냄새를 유발하는 노폐물도 없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입이 자주 마르고 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침은 우리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액체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이 덜 나오고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입이 더 마르죠. 그러면 입안에 세균이 많아지고 그 세균들이 입냄새를 만들어요. 게다가 틀니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음식물이 썩으면서 더 심한 냄새가 납니다. 72세 정순자 님은 손녀가 요즘은 저랑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거나 마스크를 꼭 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줄 알았는데 저랑 얘기할 때만 마스크를 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혀도 닦고 하루 3번 양치질하고 입이 마르지 않게 물도 자주 드시면서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신 뒤 요즘은 손녀가 제 무릎에 와서 얘기해요. 당연히 마스크도 안 끼고요. 라고 웃으며 기뻐하셨습니다. 60세 한정수 님은 저는 커피를 하루에 3-4잔은 마셔야 하는 사람이에요. 물보다는 차를 더 많이 마시고요. 라고 하셔서 커피를 마시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시고 차보다는 물을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후 입냄새가 많이 줄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몸속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입속에 침이 마르지 않게 물을 더 자주 마셔주고 틀니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 속의 기능들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썩게 되고 거기서 생긴 냄새 나는 가스가 숨이나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오면서 냄새가 납니다. 특히 변비가 오래되면 몸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피부로 나오면서 몸 전체에서 묘한 냄새가 나게 돼요. 78세 권영자 님은 나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분명히 깨끗하게 씻고 향기 나는 로션도 바르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묘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에 한 번씩만 대변을 보는 심한 변비였어요. 물 많이 마시기, 채소와 과일 먹기, 유산균 챙겨 먹기, 하루 20분 이상 걷기를 시작하시고 한 달 후 예전에는 변비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묘한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특히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올 때는 항상 얼굴을 찡그리며 창문부터 열어놨는데 요즘은 제 방에 들어올 때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잘 주무셨냐며 안부 인사부터 하네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땀이 줄면 피부가 스스로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침이 줄면 입이 더러워져서 입냄새가 나고 뱃속 기능들이 느려지면 안에서 생긴 냄새가 피부로 나와요. 해결 방법으로는 하루 20분 이상 산책하며 걷기, 커피나 차 대신에 물 많이 마시기, 채소와 과일, 유산균 잘 챙겨 먹기, 이런 생활 습관으로만 바꿔주셔도
한 달 후에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이 잘 못 느낀다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코도 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은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조용히 창문을 열고 거리도 살짝 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냄새는요, 특정 부위만 잘 씻어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과 침, 배속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말고도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심해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다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를 더 꼼꼼히 씻어야 냄새가 줄어듭니다. 일본 오사카 피부과학회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조사한 결과 몸 전체 냄새의 80% 이상이 세 군데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피부가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곳을 왜 냄새가 심한지, 어떻게 씻어야 좋은지 실제 어르신의 경험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접히는 곳,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이런 곳은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습기가 차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땀, 피지, 각질, 세균이 한자리에 모여서 냄새를 만드는 공장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1세 이수철님은 배꼽에서 냄새가 나는 줄 그동안 꿈에도 몰랐어요. 목욕만 깨끗이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배꼽까지 따로 닦아야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평생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배꼽 외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후 이수철님은 배꼽과 겨드랑이 안쪽까지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항상 냄새난다고 잔소리하던 와이프가 어떻게 갑자기 냄새가 안 나냐며 이수철님께 비결을 물었다고 하셨죠. 보통 팔이나 다리같이 면적이 넓은 부위 위주로 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더 세세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깨끗하게 씻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을 이용해 거품을 내주고 손가락 끝으로 목 뒤, 귀 뒤, 배꼽 안까지 살살 문질러 주세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문질러 주셔도 충분합니다. 배꼽은 면봉이나 물적신 화장솜으로 안쪽까지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밑은 주름을 펼쳐가며 씻는 게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는 민감하니 부드럽게, 하지만 반드시 매일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곳, 겨드랑이, 가슴, 두피 등 이런 곳은 땀과 피지가 털 사이에 끼기 쉬워서 냄새가 심해지는 부위입니다. 2021년 대한노인피부과 연구팀은 두피의 피지가 냄새 분자를 1.8배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도 두피까지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 납니다. 68세 박홍자님은 머리는 자주 감았는데 베개에서 냄새가 나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손녀가 제 머리를 만지더니 할머니 머리에서 냄새 난다고 도망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피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감으셨나요? 라고 여쭸더니 아니요, 샴푸 뿌리고 물로만 헹궜어요. 라고 대답하셨죠. 박홍자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을 때 모발만 신경 쓰고 두피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박홍자님께 두피까지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후 박홍자님은 확실히 두피까지 씻으니까 냄새 올라오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손녀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제 머리를 자주 만져준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샴푸할 때 두피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씻으세요. 모발과 두피를 물에 충분히 적십니다. 샴푸는 500원 동전 크기로 소량만 거품을 내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주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헹궈낼 때도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 속까지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피부 두피를 문질러야 피지와 냄새가 사라집니다. 가슴에 털이 많은 분은 바디워시를 거품 내서 털 사이까지 넣어 문질러 주세요. 특히 등은 꼭 꼼꼼하게 씻어 주세요. 등은 살이 접힌 곳도 털이 많은 곳도 아니지만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등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등 전용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해서 구석구석 씻어주세요. 세 번째, 발과 발가락 사이.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갇혀 있고 땀이 많이 나고 통풍이 안 돼서 세균이 제일 쉽게 번식하는 부위입니다. 발냄새가 심하면 양말과 신발에도 냄새가 스며들고 전체 채취로 연결됩니다. 74세 김성호님은 발은 따로 씻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목욕할 때 비누물이 발로 내려가니까 물로만 헹구고 끝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발과 발가락 사이 씻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 후 김성호님은 발가락을 하나하나 벌려서 씻고 말리는 습관을 들이신 뒤 사실 발냄새 때문에 어디 가서 신발 벗는 것을 싫어했어요. 특히 아들 집에 가면 괜히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요. 그런데 요즘은 아들 집에 가도 당당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고 며느리 눈치도 안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비누를 충분히 거품 내어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벌려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발톱 또한 냄새가 나는 곳 중 한 곳인데 발톱 밑도 칫솔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부드럽게 닦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는 가끔 샤워 크림을 푼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가 놓고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꼭 말려주세요. 발 전용 드라이기나 찬바람 드라이기도 유용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목욕 후에는 항상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부위만 제대로 씻고 말려주면 분명 몸에서 나는 냄새는 99%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바로 속옷과 겉옷을 매일 갈아입는 습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씻어서 냄새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땐 저는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어제 입은 옷 다시 입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예, 아직 깨끗해서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옷이 아까워서, 빨래가 귀찮아서 혹은 딱히 더러워 보이지 않아서 하루 이틀 때로는 사흘도 같은 옷을 입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이는 더러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냄새입니다. 냄새는 옷에 남습니다. 샤워를 깨끗이 했더라도 그 전에 입었던 옷에 냄새가 남아 있다면 그 옷이 다시 몸의 냄새를 옮기게 됩니다. 속옷, 셔츠, 바지, 양말, 특히 몸에 딱 붙는 옷일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땀, 기름, 각질, 냄새 분자가 고스란히 옷에 배어 있습니다. 게다가 옷감 사이에 있는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코도 익숙해져서 본인은 잘 못 느끼고 남들만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89세 박명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샤워도 매일 하고 머리도 깨끗하게 감고 치약도 좋은 거 써요. 근데 딸이 제 옆으로만 오면 샤워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옷은 얼마나 자주 갈아입으시는지 여쭸더니 속옷은 2일에서 3일은 입죠. 겉옷은 일주일도 입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명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속옷은 매일, 셔츠는 이틀에 한 번, 겉옷도 3일에 한 번은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린 옷을 입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명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딸이 냄새 난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옷과 속옷도 잔뜩 사줬어요. 그동안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나는지 모르고 아껴 입는다고 자주 갈아입지 않았는데 이제는 속옷은 당연히
매일 갈아입고 겉옷도 한두 번 입고 갈아입어요. 냄새를 줄이려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었어도 냄새가 밴 옷을 다시 입으면 몸이 다시 냄새를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 특히 속옷, 양말 등은 면으로 된 제품이 좋습니다. 합성섬 유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은 냄새가 잘 배고 덜 마릅니다. 그리고 너무 딱 붙는 옷보다는 몸에 숨 쉴 틈이 있는 옷이 더 좋습니다. 몸과 옷 사이에 공기 흐름이 있으면 땀이 덜 차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어두운 옷보다 밝은 옷이 열을 덜 흡수하고 땀도 덜 납니다. 그만큼 냄새도 줄어든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그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냄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영상 전체를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비누로 닦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과 밖에서 생기는 여러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냄새를 줄이기도 하고 반대로 냄새를 키우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샤워하는 것만큼이나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발과 발가락 사이. 이 세 군데를 꼼꼼히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씻는 습관이 냄새를 90%까지 줄여준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어제 입은 옷을 다시 입으면 냄새는 남아 있습니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2, 3일마다,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린 옷을 입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채취를 진하게 만들고 채소와 과일, 물을 충분히 먹으면 몸속이 깨끗해져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듭니다. 특히 마늘, 양파, 고추 같은 향이 강한 식재료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만들지만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어 적당히 먹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분씩만이라도 가볍게 산책한다면 몸에서 땀이 나고 노폐물이 배출되며 냄새 유발 물질이 줄어듭니다. 운동은 냄새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마음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 냄새가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조금씩 기분 좋은 일들을 늘려보세요. 식물 키우기, 손편지 쓰기, 손주랑 산책하기. 이런 작고 따뜻한 습관이 몸도 마음도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든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몸이 변하고 냄새가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는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냄새 때문에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저 조금 더 돌봐주지 못해서 생긴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습관이에요. 매일 한번 내 몸을 더 소중하게 씻어주고 더 따뜻하게 닦아주고 더 건강하게 입히는 습관.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다시 가족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그 삶을 더 사랑해도 됩니다. 피부도, 냄새도, 마음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냄새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다는 표시이자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다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